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회계원리의 김동수입니다. 자, 오늘 24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아마 오늘 개정과목별 분계연습 마무리 시간이 되겠습니다. 11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당기의 법인세 추산액. 여러분, 법인세라고 하는 건 법인 기업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세금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법인세인데요. 추산액은 650만 원이라고 추산했습니다. 그런데 중간 예납액을 미리 그 법인에서 세금을 납부했죠. 중간 예납액 200만 원을 납부했네요. 또 거래은행 원천징수액 90만 원. 또 원천징수액 90만 원 있네요. 그러니까 중간 예납액이 200만 원과 원천징수한 게 90만 원이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290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이때 중간 예납액은 뭘로 처리했느냐? 선급 세금으로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납부한 것은 선급 세금으로 처리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우리 법인에서 납부할 세금이 얼마입니까? 법인세 비용이 650만 원이에요. 그러면 비용의 발생 법인세 비용이 650만 원을 내야 되는데 다 낼 필요가 없겠죠. 미리 중간 연합한 게 얼마가 있어요? 200만 원과 원천징수한 게 90만 원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미리 납부한 게 얼마입니까? 290만 원을 미리 납부했어요. 이것을 뭘로 했느냐? 선급세금으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미리 지급한 선급세금, 자산으로 처리했다가 이제 이것을 선급세금을 자산을 감소시키는 거죠. 그럼 앞으로 얼마만 내면 될까요? 650만 원에서 미리 납부한 거 290만 원 빼니까 360만 원만 내면 되겠죠. 그런데 냈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뭐가 된다? 부채 계정인 미지급 법인세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미지급 법인세. 미지급 법인세는 부채 계정이 되겠죠.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113번 되겠는데요. 이거는 그냥 중간 연합을 할 때 법인세 비용을 사용하는 계정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추산액은 역시 650만 원인데요. 중간 연합액 200만 원과 원천징수 90만 원을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겁니다. 비용으로 떨었다는 거죠. 그러면 650만 원 중에서 290만 원을 비용으로 떨었으니까 360만 원만큼만 내면 되는 거죠. 이미 290만 원을 낼 때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했으니까 추가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290만 원 이미 비용으로 떨었으니까 650만 원에서 290만 원을 뺀 360만 원만큼만 법인세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 세금 못 냈으니까 역시 뭐가 될까요? 미지급 법인세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세 비용으로 중간 연합액을 떨 때는 차액만큼을 법인세 비용으로 보고 선급 세금으로 할 때는 전체를 법인세 비용으로 봐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114번입니다. 외상매출금 기말잔액 30만 원에 대하여 2% 대손을 예상하다. 여러분 지금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이 얼마가 있습니까? 30만 원 있습니다. 2%니까 0.02가 되겠죠? 그럼 얼마입니까? 2%, 그죠? 2%면은 0.02. 6천 원인가요? 바로 6천 원만큼이 뭐냐? 이게 대손 예상액입니다. 6천 원만큼이 회수불능 될 거라고 대손을 예상했는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가 있나요? 2,500원 있는 거 2,500원. 잔액이. 그러면 이 대손 충당금 잔액입니다. 그럼 얼마만 추가로 설정하면 돼요? 3,500원만큼만 설정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분기하게 되면 차변의 대손 삼각비 3,500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3,500원. 이때 대손 충당금은 이 대손 삼각비는 비용 계정이 되겠고요.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고요. 대손 충당금은 외상매출금이라든가 받을 어음에 대해서 차감적 평가 계정이 되겠습니다. 차감적 평가 계정. 차감적 평가 계정이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 내가 외상매출금이
외상 매출금이 30만 원 있다. 그런데 여기서 대손충당금 6천 원만큼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29만 4천 원이 되겠죠. 이렇게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이라든가 받으럼 또는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기 때문에 차감적 평가계정이다,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5번이 되겠네요. 받으러온 기말잔액 100만 원에 대하여 1% 대손을 예상하다. 100만 원의 1%면 얼마가 될까요? 만 원이 되겠지요. 대손충당금 만 원을 설정해야 되는데 이때 대손충당금 잔액이 16,000원 있습니다. 자, 이번 결산기 말에 충당금을 만 원만큼만 설정해야 되는데 전년도로부터 2월 된 게 16,000원 있으니까 설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6,000원이 더 많으니까 6,000원을 환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대변에 있던 대손충당금을 차변에 없애줍니다. 만 원을 예상했는데 충당금 잔액이 16,000원이니까 6,000원만큼을 없애주고요. 이걸 뭘로 하느냐? 대손충당금 환입을 시킵니다. 대손충당금 환입. 여러분, 대손충당금 환입은 어느 때 시키느냐? 대손 예상액보다 대손충당금 잔액이 많을 때. 지금 대손 예상액은 만 원인데 대손충당금 잔액이 16,000원입니다. 이럴 때 환입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116번으로 넘어갑니다. 116번은 감가상각에 대한 문제가 되겠네요. 감가상각. 자, 기말 현재 기계장치에 대한 취득원가가 100만 원이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10만 원인데 잔존가액은 0일 때 10%로 정률로 상각하다. 여러분, 정률법을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언젠가 한번 했는데 정률법은 미상각에 곱하기 정률하면 되는 거죠. 이때 여러분, 미상각액은 어떻게 구합니까?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거죠.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겁니다. 미상각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것을 우리는 미상각액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취득원가가 100만 원 나왔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 나왔어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10만 원 나왔습니다. 빼니까 90만 원이 되겠는데요. 그 90만 원에 대해서 10%면 어떻게 될까요? 9만 원인가요? 그렇죠. 9만 원이니까 차변의 감가상각비 9만 원, 대변의 기계장치 감가상각 누계액 9만 원 되겠습니다. 차변의 감가상각비 9만 원, 대변의 기계장치 감가상각 누계 차변의 감가상각비 9만 원, 대변의 기계장치 감가상각 누계액. 이때 감가상각 누계액도 유형자산에서 차감 형식으로 기재하는 차감적 평가 계정이 되겠습니다. 차감적 평가 계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17번입니다. 기말 현재 내용연수가 10년, 취득원가 7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14만원, 잔존가치 0,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다. 여러분, 정액법은 어떻게 구하죠? 내용연수분해. 내용연수라는 것은 사용 가능연수를 말합니다.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자, 내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10년. 취득원가가 얼마입니까? 70만 원. 그런데 잔존가액은 0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7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용연수는 사용 가능연수, 취득원가는 사원금액이고 잔존가액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이후에도 처분 예상 가능액이 잔존가액인데 문제상에서 잔존가액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7만 원이니까 역시 차변에 감가상각비 7만 원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변에는 비품 감가상각 누계액 7만 원 되겠네요. 차변에 감가상각비 7만 원. 대변에 비품 감가상각 누계액 7만 원. 차변에 감가상각비 7만 원, 대변에 비품 감가상각 누계액 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8번입니다. 기말 전에, 기말 현재 1년을 상각하고 남은 거. 지금 1년을 이미 상각했죠. 개발비 미상각 잔액이 48만 원이 있다. 개발비 미상각액입니다. 개발비 미상각 잔액이 있다. 이때 개발비는 무형자산이죠. 무형자산 사용 가능한 시점은 5년간 상각한다. 개발비를 지금 5년간 상각한다는데요. 여러분 개발비라고 하는 것은 무형자산입니다. 개발비는 무슨 자산이요? 무형자산입니다. 형태가 없는 무형자산으로서 개발비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특정한 신제품,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신기술을 개발하는데, 신제품 개발하는 데 들어간 비용입니다. 개발비.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그러한 모든 비용을 우리는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는데요. 이 개발비를 5년간 상각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1년 지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48만 원이 미상각액이니까 나누기 지금 4년 동안 상각해야 되겠죠. 그럼 1년에 얼마입니까? 12만 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개발비는 원래 1년에 12만 원이니까 5년이면 60만 원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5년이니까 기말 현재 1년을 상각하고 남은 것이 48만 원이니까 5년 상각 중에서 1년 상각하고 남은 게 48만 원이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은 4년이니까 1년에 12만 원씩 상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각하게 되면 차변에 있던 개발비는 대변에 소멸됩니다. 무형자산이 개발비라는 자산이 소멸되고 차변에는 뭘로? 무형자산 상각비가 되겠습니다. 무형자산 상각비. 아니면 뭐 개발비 상각이 되겠는데요. 그 개발비 상각을 무형자산 상각비 계정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9번이 되겠어요. 단기 매매 차익. 여러분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은 주식 같은 거 사게 되면 뭘로 처리하죠? 단기 매매 증권이 되겠죠. 그런데 주식 1000주, 액면 5,000원, 장부가액이 8,000원이네요. 그러면 1000주 곱하기 8,000원이면 1000, 만, 10만, 100만, 800만 원인가요? 장부가액이. 그런데 공정가치는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주식을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게 되면 단기 매매 증권이잖아요. 그런데 단기 매매 증권의 장부가액이 얼마인가 보세요. 장부가액. 장부가액이 1000주 곱하기 8,000원.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800만 원이죠. 그런데 공정가치 시가는 얼마입니까? 시가. 바로 시가라고 하는 것은 공정가치를 말합니다. 1000주 곱하기 6,000원이네 시세가. 그러면 600만 원 되겠죠. 얼마만큼 가격이 떨어졌어요? 200만 원만큼 가격이 떨어졌다고요. 이것을 뭘로 처리하냐?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됩니다.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차변에는 당기매매증권 평가 손실이 되겠습니다. 차변에 당기매매증권 평가 손실 200만원, 대변에는 당기매매증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0번입니다. 기말 결산 시 현금과 부족 차변잔액 5만원의 원인이, 자, 현금과 부족 차변잔액 5만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금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5만원이. 그러면 여러분 현금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산의 감소 대변에 현금 5만원 되겠죠. 부족한 것을 일단 뭘로 처리한다?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변에 있던 현금 과부족 잔액 5만원이 있다는 거지요. 이것이 뭘로? 보험료 납부액 누락된 걸로 확인됐다. 왜 돈이 5만원이 부족했는가?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5만원만큼 보험료를 지급하고 기장 누락으로 판명됐으니까 기장을 한다면 비용의 발생 차변에 보험료 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변에 있던 현금 과부족은 대변에 가서 소멸됩니다. 대변에 현금 과부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1번 기말 결산 시 가수금 56,000원. 여러분, 가수금이라고 하는 건 뭐지요? 돈이 들어왔긴 들어왔는데 어디에서 돈이 들어왔는지 모를 때 가수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그 가수금이 뭘로? 수수료 수익 입금으로 판명됐으니까 대변에 있던 가수금이 판명되면은 차변의 가수금 소멸됩니다. 차변의 가수금 56,000원. 이것이 돈이 들어왔는데 어디에서 돈이 들어왔는지 몰랐을 때 가수금으로 처리했는데 원인이 뭘로 판명되느냐? 수수료 수익으로 판명됐으니까 수익의 발생으로서 대변에 수수료 수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2번 여러분, 돈이 현금이 나갔는데 어디로 나갔는지 내용을 모를 때 처리하는 게 뭐지요? 가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현금이 지출되었으나 원인 모를 돈이 나갔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돈이 나갔다, 가지급금. 이때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이 되겠죠. 그런데 가지급금 35만원이 대표이사, 여러분 대표이사가 경리과에서 돈 달라고 해서 경리과가 돈 줬을 때는 현금 35만원 나갈 때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대표이사 뭘로 처리했어요? 대여금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있던 가지급금이 판명되니까 대변의 가지급금 없어집니다. 그리고 차변에는 뭘로 처리하느냐? 빌려준 돈이니까 역시 대표이사도 종업원, 회사 계정 과목이 뭐냐? 종업원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합니다. 가불로 떨어야 되겠죠? 그랬다가 나중에 대표이사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에서 차감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급여가 500만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차변의 급여 뭐 500만원 중에서 이거 빼야 되겠죠? 종업원 단기대여금 차감하고 나머지는 현금을 지급하게 되면 차변에 있던 종업원 단기대여금은 대변에 가서 소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3번이 되겠는데요. 기말 결산에 장기 차입금이 25만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장기 차입금은요 비유동부채죠. 그죠? 장기 차입금. 여러분, 돈 빌려올 때요, 돈 빌려왔다, 얼마, 만약에 25만원 빌려왔다, 차변의 현금 25만원인데 이 돈을 상환기간이 뭐 1년 이상입니다. 3년이다. 그러면 이때는 장기 차입금이 되는 거죠. 장기 차입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기 차입금이 이거는 비유동부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말 결산에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이 된 거지요. 1년 이내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 부채 감소로서 대변에 있던 장기 차입금은 차변에 소멸시키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비유동부채가 감소되겠고, 빌려온 돈 25만 원이 1년 이내에 상환할 금액으로 판명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가 되느냐? 유동성 장기부채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장기부채에서 뭘로 받겠다는 거야? 유동성 1년 이내로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된다? 유동부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부채는 증가되고 비유동부채는 감소된다는 거죠. 이렇게 바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대변에 있던 장기차입금은 차변에 소멸되고, 그 장기차입금이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유동성 장기부채,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123번까지 분계가 끝났어요. 여러분, 분계가 끝났는데 여러분 지금 이 기초분계가 전혀 아닙니다. 지금 오늘 24강으로 제가 마무리했는데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계 123번까지 분계를 여러분들이 이 책을 놓지 마시고 시간 되실 때마다 문제하고 개정 과목, 분계가 차변과 대변 나와 있죠. 암기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소설책 읽는 식으로 자주 반복, 2번, 3번, 4번 자주 반복해서 개정 과목을 공부하시면 나중에 진도 나갈 때 너무너무 여러분 쉽게 들어오고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 푸는데 많은 응용력이 배양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용어가 새롭고 짜증나고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여러분, 제가 이거는 기초책이지만 끝에까지 나온 내용을 축약해서 분계로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분 훈련시키는 거니까, 어차피 1년 동안 회계원리 공부하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짜증나고 힘들어도 여러분 반복해서 학습하시면 여러분들 개정 과목론을 많이 알아야, 또 분계를 잘 해야만이 여러분 머릿속에 숙달돼 가지고 문제를 술술 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회계원리, 기초회계원리 연습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해 보면서 오늘 기초회계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